조선 어느 고을, 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 7살 아이는 혼례를 올립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혼례라니. 그러나 한 여인은 그 아이를 키워야 할 짐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꽃감 하나, 서책 한 권, 그리고 조용한 약속. 아직 아무도 모르는 한 아이의 길이 이날 밤 처음 열립니다. 실혼야담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실혼야담의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달구름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혼례가 꿈 같았지만 오늘은 꿈이 아니라 살림이었습니다. 서아는 옷매무새를 고쳐 입고 마루 끝에 무릎을 모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 숨을 한 번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세아가 문 안 올립니다. 문 안에서 부드러운 기침 소리와 함께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세아가 어찌 이리 일찍 일어났느냐. 서아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첫날부터 늦을까 두려워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서아의 손등을 살짝 덮어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너는 식구다. 뒤이어 아버님도 나오셨습니다. 세아가 고생이 많았다. 그 한마디에 서아의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끼익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났습니다. 강희가 졸린 눈으로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부드럽게 불렀지요. 강아, 인사해야지. 강희는 서아를 올려다보더니 조금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색시 아침이야? 서아는 웃음을 삼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서방님. 아침이 왔습니다. 어머님은 그 모습이 예쁘다며 서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세아가 내가 들어오니 집이 환해졌다. 서아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면서도 책임처럼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침상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서아가 밥을 뜨고 국을 데우는 동안 하인들이 조용히 분주해졌습니다. 서아 아기씨, 물은 이쪽에 두면 될까요? 아기씨, 젓갈은 새로 담아온 것이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끝을 낮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머님은 서아가 손끝으로 상을 반듯하게 맞추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다가 일부러 크게 칭찬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게 한마디를 얹으셨습니다. 세아가 내 손이 야무지구나. 아버님도 숟가락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강희를 맡아준 것만으로도 큰 은혜다. 강희는 밥 한 숟갈을 떠먹다가 문득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색시, 오늘도 옆에 있어. 서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예, 서방님. 서방님이 어디로 가시든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강희는 그 말에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밥풀을 손가락으로 뭉쳐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달 같아. 서아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달 같습니다. 강희가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그럼 달은 왜 떠?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 아주 쉬운 말로 답했습니다. 밤길이 어둡지 않게 사람을 비추려고요. 그 말에 강희는 조용히 밥을 더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서아에게 작은 눈짓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먼저 마음을 주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받은 만큼 돌려야 하는 집이기도 했습니다. 서아는 그 마음으로 강희에게
국 한 숟갈을 떠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뜨거우니 천천히 드시지요. 그날 밤도 강희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서아는 등잔불을 낮추고 강희의 이불을 가만히 덮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서아가 옷소매가 축축한 것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이불 한쪽이 젖어 있었습니다. 강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게 잠들어 있었지요. 서아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지만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이에게 수치가 되면 안 된다. 서아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마른 호치불로 덮었습니다. 강희의 잠결에라도 차가움이 닿지 않게 손끝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밖에 나가 물을 데우고 젖은 자리를 닦아내는 동안 서아는 하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소문이 나면 강희가 상처받을 것이었으니까요. 다만 어머님이 새벽에 마루를 지나가다 서아를 보시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새아가 무슨 일이냐? 서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정리하면 됩니다. 어머님은 서아를 한참 바라보다가 오히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아가 아이는 아이란다. 내가 부끄러움을 대신 덮어주는 것이 곧 살림이다. 그 말에 서아의 눈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은 더 묻지 않고 다만 작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솜이 있다. 새아가 손이 야무지니 새 호치불을 꿰매거라. 서아는 받들듯 보자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강희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강희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색시 여기 마치 자신도 어렴풋이 알지만 말로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서아는 아주 조용히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 집의 사랑을 받는 만큼 서아는 아이의 체면까지도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 끝을 비추자 강희는 밖으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서아는 아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작은 종이 쪼가리 하나를 들고 나와 강희의 앞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희는 시큰둥한 얼굴로 종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거기엔 글자가 아니라 서아가 그린 조그만 그림이 있었습니다. 동그란 해, 반달, 그리고 작은 집. 강희는 갑자기 눈이 반짝했습니다. 이건 뭐야? 서아는 웃음을 숨기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이 어제 밥풀로 만들던 다리옵니다. 그리고 이건 집이옵니다. 강희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콕콕 찍었습니다. 그럼 이건? 서아는 종이 한쪽에 짧은 글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달. 이것이 달이라는 글자이옵니다. 강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림과 글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럼 집은? 서아는 집 대신 문자를 먼저 적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먼저이니 이 글자를 먼저 보시지요. 강희는 그 글자 모양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루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똑같이 그렸습니다. 서아는 칭찬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온전히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손끝이 참 정확하시옵니다. 강희는 칭찬이 좋으면서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따라한 거야. 그때 아버님이 마루를 지나며 아이를 불렀습니다. 강아, 뭐 하고 있느냐? 강희는 괜히 으스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색시가 그림 그려줬어. 아버님은 서아를 바라보며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말해 주었습니다.
새아가가 길을 잘 잡고 있다.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강희에게 필요한 건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붙잡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아는 종이를 더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달과 문까지면 좋가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싫어지실까 염려되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이 장터에 가시면서 서아를 동행시키셨습니다. 새아가 집안일만 하다 보면 숨이 막힌다. 바람도 좀 쐬어라. 서아는 감사히 따랐고 강희도 함께 나섰습니다. 하인 하나가 따라붙어 강희를 공손히 불렀지요. 강희 도련님, 손 잡으시옵소서.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서아가 물건값을 흥정하는 사이 강희는 한쪽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틈에서 곡물자루 하나가 살짝 옮겨지는 장면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강희가 서아의 소매를 당겼습니다. 색시. 서아는 허리를 낮췄습니다. 예, 서방님. 강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 자루를 2개로 만든다. 서아가 눈을 돌리니 장정 하나가 곡물자루 밑을 풀어 작은 자루로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가격을 더 받으려는 수작이었지요. 서아는 바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어머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쪽을 한번 보시지요. 어머님은 잠깐 눈을 가늘게 뜨고는 곧 장터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자루 다시 달아보시오. 장정은 당황해 말끝이 흐려졌고 장터 주인은 자루를 다시 저울에 올렸습니다. 무게가 이상하자 곧 시비가 밝혀졌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봤대? 어찌 알았지? 서아는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티가 나면 안 되니까요. 다만 손가락으로 강희의 손바닥을 살짝 눌러주었습니다. 잘했다는 표시였습니다. 강희는 그 작은 신호 하나의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님이 강희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강아, 오늘 내 눈이 집안을 살렸다. 강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보여서. 서아는 그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아이는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이미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서아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눈이 다르다. 그날 밤 서아는 강희가 장터에서 본 일을 떠올리며 서책을 펼쳤습니다. 다만 서책을 들이밀지 않고 종이 위에 글자 몇 개를 나란히 써 보였습니다. 문, 달, 바람, 불. 강희는 처음 보는 글자에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양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색시. 이거는 다 길이 있어. 서아는 손을 멈췄습니다. 길이 있다 하시면요? 강희는 손가락으로 획을 따라 그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멈추고 다시 이렇게. 아이는 글자를 그림이 아니라 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다른 글자 하나를 써서 내밀었습니다. 물. 강희는 한 번 훑고는 마루바닥에 손가락으로 똑같이 그렸습니다. 서아가 물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빠르십니까? 강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비슷하잖아. 산이랑도 비슷하고. 그때 서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는 배운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배운 것에서 새 것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흥분을 숨기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사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뜬금없이 묻습니다. 색시, 내일은 더해. 서아는 미소를 담아 답했습니다. 예, 서방님. 다만 서방님이 즐거우실 만큼만 하겠습니다. 강희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색시는 약속 잘 지켜. 서아는 등잔불을 낮추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이 서아에게 준 사랑이 이제는 강희의 재능을 살리는 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알았습니다. 재능은 드러나는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다음 날 어머님이 서아를 부르셨습니다. 세아가 이리 와 앉아 보아라. 서아가 무릎을 모으자 어머님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반지꼬리와 새천, 그리고 종이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희의 글 공부에 쓸 종이다. 값이 나가지만 아끼지 말자. 서아는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이리까지 해주시면 어머님은 서아의 말을 끊지 않고 부드럽게 받았습니다. 세아가 내가 아끼는 만큼 우리도 아낀다. 이 집에 들어온 내 마음이 참 곱다. 아버님은 말수가 적었지만 서아가 마루에 앉아 종이를 펴는 것을 보고는 하인에게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강희 도련님 방엔 소란이 없어야 한다. 장작 패는 소리도 저쪽으로 옮기거라. 하인들이 예, 대감마님 하려다 말끝을 고치고 예, 어르신하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아는 그 배려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강희의 집중은 작은 소리에도 흩어질 테니까요. 서아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강희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는 강희를 마루에 앉혔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붓을 잡아보시지요. 강희는 붓끝을 신기하게 보며 말했다가 금세 손목이 아프다며 찡그렸습니다. 서아는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살짝 돌려 손에 맞게 잡아주었습니다. 서방님 손은 아직 작으니 붓도 작게 잡으시면 됩니다. 강희는 한번 따라 해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시부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아가 내가 아끼는 만큼 우리도 아낀다. 서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강희에게 그대로 흘려보내겠습니다. 며칠 뒤 집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인 하나가 장에서 돌아오다 넘어져 손목을 다쳤는데 통증이 심해 밤새 앓았습니다. 서아는 약을 지어 먹였지만 낫지 않았고 하인은 신음하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강희는 그 소리를 듣고 방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색시, 저 사람 아파. 서아는 낮게 답했습니다. 예, 서방님. 손목이 상하였나 봅니다. 강희는 마루로 다가와 하인의 손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서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색시, 저기 뼈가 딴 데 있어. 서아는 놀랐지만 티 내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렇게 보이십니까? 강희는 손목의 모양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어. 아까는 아니었는데. 서아는 하인의 손목을 다시 살폈고 정말로 비틀림이 있었습니다. 급히 부목을 대고 천으로 단단히 묶어 고정했습니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자 하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기씨 살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어머님이 조용히 서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아가 어찌 알았느냐? 서아는 강희를 바로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피니 그렇게 보여 얼른 묶었사옵니다. 하지만 당인은 서아의 뒤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봤는데 서아는 강희의 머리를 살짝 가볍게 눌러주었습니다. 밖에선 말하지 말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등잔불 아래에서 생각했습니다. 강희는 글자만 빨리 읽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보고 맞추고 바르게 짚어내는 아이였습니다. 세상이 그걸 알아채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서아는 아이를 재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오늘 잘하셨습니다. 강희는 잠결에 말했습니다. 색시가 기뻐. 서아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예, 아주 기쁩니다. 하인의 손목이 멀쩡해지자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윤가댁 하인이 손목이 뒤틀렸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곧 잡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서아를 칭찬했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그 집 꼬마 도련님 눈이 매섭다더라. 서아는 불안했습니다. 관심은 늘 두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소문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듯합니다. 어머님은 서아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아가 걱정 마라. 우리가 벽이 되어주마. 아버님도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희는 아직 아이요. 아이를 아이로 지켜야 한다. 그날 오후 서아는 하인들에게도 정중히 당부했습니다. 강희 도련님 일은 집 밖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서아 아기씨. 강희는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분위기는 느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색시, 나 잘하면 안 돼. 서아는 아이 앞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하는 것은 죄가 아니옵니다. 다만 잘하는 것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될 뿐이옵니다. 강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색시 말 들을게. 서아는 그 한마디가 고마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도 믿음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알았습니다. 강희의 천재성은 이제 막 고개를 들었을 뿐인데 그 위에 얹어야 할 것은 재능의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단단함이라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슈르로냐담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강희는 낮에 본 들자들을 손가락으로 공중에 그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서아는 아이가 이불을 걷어찬 것을 다시 덮어주고 젖은 기척이 없는지 조용히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조용했습니다. 문득 강희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색시 서아는 아이 옆에 앉아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예, 서방님. 강희는 눈도 뜨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 또 그림. 서아는 웃음이 번지려는 것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예, 서방님. 내일은 그림과 글씨를 함께 하시지요. 밖에서 바람이 창호를 스쳤습니다. 등잔불이 살짝 흔들렸고 서아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친정의 굶주림, 시집길의 다짐, 그리고 이 집의 사랑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서아는 혼잣말처럼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받은 사랑을 갚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는 효로, 서방님께는 정성으로. 그리고 조용히 두 번째 약속을 세웠습니다. 강희의 재능을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먼저 강희의 마음을 지키자. 서하는 종이를 꺼내어 오늘 강희가 따라 그린 글자들을 정리했습니다. 문, 달, 물 서툴지만 중심이 바른 획들이었습니다. 서하는 그 종이를 접어 상자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글 한 줄로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때 강희가 이불 속에서 몸을 더듬어 서하의 소매 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린 손이지만 꼭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손을 조심히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어제는 시작이었다면 오늘은 길이었습니다. 서하는 그 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